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7년까지 우주항공 예산을 1조 5천억 원 이상으로 늘리고 2045년까지는 100조 원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류 누구도 가지 않은 미지의 우주 탐사에 도전하는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민간 로켓 발사장과 제2우주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 주도로는 불가능했던 혁신적인 우주 과제도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이 정부 계획대로 늘어나면서 비수도권 의대들은 정원의 60% 가까이 지역 인재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의대 입학 정원이 확정되자 대한의사협회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곳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50도 안팎까지 치솟은 인도 뉴델리 지역은 뜨거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일찍부터 폭염이 악화됐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최근 쾌청한 하늘을 보이는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고온 현상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7년까지 우주항공 예산을 1조 5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100조 원의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나라들이 탐사하지 않은 미지의 우주를 탐사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우주항공청. 경남 사천시에 임시청사를 마련하고 지난 월요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열린 개청 기념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를 향한 도전과 혁신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2027년까지 우주항공 관련 예산을 1조 5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약 100조 원의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1000개의 우주 기업을 육성하고 그 가운데 10개 이상은 월드 클래스의 우주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사천을 첨단 우주과학기술의 중심으로 세계 우수 인재들이 모여드는 아시아의 툴루즈로 키우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은 국내 최초로 연봉 상한이 없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임기제 공무원을 모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의 이 같은 시도가 공무원 사회와 정부 조직의 변화를 이끄는 혁신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프로젝트 중심의 조직 운영으로 우주항공청이 뉴스페이스 시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외국인을 포함한 민간의 모든 자리를 개방하고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능력에 합당한 대우를 하겠습니다. 대통령인 저보다 미국 나사에서 30여 년간 국제 네트워크와 대형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임무본부장이 더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밝혔던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착륙 목표를 재확인하고 다른 나라가 가보지 못한 미지의 우주 탐사에 도전하는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우주항공청이 출범한 5월 27일을 국가기념일인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우주항공청은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제2우주센터 건립과 라그랑주점 탐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우주항공청의 영어 이름은 카사. 닮은 꼴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를 모델로 했습니다.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된 뒤 처음으로 열린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우주항공청이 우주정책과 산업 전반의 컨트롤 타워로 기능하기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수송과 위성, 탐사, 항공의 4대 기술 분야에서 도약을 이루고 산업, 혁신, 국제협력 등 3대 기반을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민간 로켓 발사장과 제2우주센터를 구축하고 누리호보다 크고 고도화된 차세대 발사체와 재사용이 가능한 발사체를 동시에 확보한다는 목표입니다. 고흥에 있는 우주 발사장이 한계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민간 발사체의 다양한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육상이 됐건 해상이 됐건 발사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우주경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로드맵도 새로 짭니다.
아직 어떤 인류도 가지 않은 라그랑주 점 탐사가 로드맵에 포함됐고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던 2029년 아포피스 소행성 탐사도 다시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우주 항공 분야는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매우 큰 분야입니다.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미국과는 10년 넘게 차이가 나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미국을 추격하고 있는 중국에도 5년 이상 뒤지고 있습니다. 우주청은 공공 주도로는 불가능했던 도전적 과제에도 위험을 무릅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 부문의 어떤 태도가 위험도를 가능한 한 낮추려고 하는 게 있는데 민간에서는 위험도를 낮춰가지고 국제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7천억여 원을 확보한 우주청은 가장 중요한 임무본부장 산하 부문장 4명을 내정했다며 올해 하반기에 세부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발사된 누리호 4호기의 첫 번째 75톤급 엔진이 출하됐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창원 1사업장에서 누리호 4호기의 75톤급 엔진의 최종 점검을 마치고 출하를 완료했다며 엔진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누리호에 들어가는 엔진은 모두 6기로 1단에 75톤급 엔진 4기가 클러스터링되고 2단에는 75톤급 엔진 1기, 3단에는 7톤급 엔진 1기가 들어갑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올 하반기부터 1, 2, 3단 조립을 시작할 계획이며 누리호 체계 종합기업으로서 내년부터 매년 예정된 4에서 6차 발사를 주도하게 됩니다.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비수도권 의대들은 증원 취지에 맞춰 정원의 60% 가까이 지역 인재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또 수도권 대학과 국립대는 내년도 신입생의 30%를 전공 자율 선택으로 뽑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내년 학년도에 전국 의과대학에서 신입생 4,610명을 선발합니다.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재외국민 등 정원 외 선발까지 포함한 수치로 2024학년도의 1.5배 수준입니다. 증원이 집중된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60% 가까이 지역 인재로 뽑습니다. 모두 1,913명으로 올 학년보다 86%, 800여 명 증가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40%고요. 앞으로 이제 60% 이상 뽑으라는 것인데 2023년부터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 의학학 계열 같은 경우에 그게 이제 의무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수험생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매력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전남대와 경상국립대는 지역 인재 비율이 70%를 넘고 한림대와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20%대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거의 모든 의대가 지역 인재 선발 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데 강원도와 제주대 의대의 경우 입학 자원이 부족한 까닭에 지역 인재 모집 비율이 20%만 넘으면 됩니다. 전국 의과대학 입시 전형별 비율은 학생부 전형 등 수시비 중이 67%를 넘어 24학년도보다 5%포인트 높아졌고 수능 위주인 정시 모집은 그만큼 줄었습니다.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 무전공 입학, 다시 말해 전공 자율 선택 모집도 내년 학년도에 크게 확대됩니다. 중점 추진 대상인 수도권과 국립대 73개 대학에서 4명 중 1명 이상인 3만 7천여 명을 전공 자율 선택으로 뽑습니다. 이 가운데 과거 학부제처럼 계열이나 단과대 안에서 과를 선택하는 유형 2 비율이 60%를 넘고 의학과 사범 등을 제외한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유형 1은 40% 정도입니다. 규모가 커진 대학들은 일반 학과들의 모집 정원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어떤 그 합격 예측 그다음에 지난해 어떤 그 정시 수시 경쟁률 이런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죠. 교육부는 25학년도 전공 자율선택 대학별 모집 현황을 대입정보 포털인 대학 어디가에 올려 수험생이 참고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대학 입시 판도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비수도권 의대는 지역 인재를 60% 이상 선발하도록 정부가 권고하면서 지역 학원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입시학원 강의실, 수능에 다시 도전하는 학생들이 가득합니다. 다니던 대학을 접고 의대 진학을 꿈꾸며 재수학원을 찾은 겁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고 특히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을 높인다는 소식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공부하는데 훨씬 더 동기부여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면 의대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근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한테 다 기회가 동등하게 늘어난 거니까. 비수도권 의대의 경우 지역 인재 전형으로 60% 이상 선발하라는 정부 권고에 지역 학원가는 벌써 술렁이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26개 의대는 내년 대입 전형에서 지역 인재 전형으로 올해 1,025명의 2배 가까운 1,913명을 뽑습니다. 이에 따라 의대 문은 넓어지고 합격선은 내려갈 거란 전망에 의대 진학을 노리는 재수 문의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연쇄적으로 약대나 공대 등의 문턱도 낮아져 재수생 수가 전체 수능 응시 인원의 40%를 차지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의대 정원에 따라 가지고 반수 대율로 많이 확률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입시 학원들은 전년대에 비해 가지고 한 10%에서 많게는 30% 정도 반수반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지역 인재 전형이 아니라도 비수도권 의대 정원이 더 많은 탓에 수도권을 떠나 지방 의대 진학을 따져보는 문의도 많아졌습니다. 의사가 되려면 지방으로 가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 의대 증원, 특히 지역 인재 전형이 크게 늘면서 입시 판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계획이 최종 발표된 이후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전국에서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의협은 어젯밤 9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 집회를 열고 무너진 의료 정책에 국민도 의사도 희망이 없다며 정부의 의대 증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울 집회에 참석한 임현택 의협회장은 정부는 의료 현장의 말을 무시한 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일방통행과 폭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투쟁과 관련해서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하니 개원이 봉지기도 본격적으로 나와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촛불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천여 명, 경찰 추산 2천여 명이 모였으며 서울을 포함해 부산과 대구, 광주, 전주, 대전 등 7곳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그제 YTN이 단독 보도한 삼성전자 직원의 방사선 피폭 사고는 실제 사고 발생 이틀 뒤에 알려진 건데요. 피폭된 사실을 몰랐던 직원들에게 뒤늦게 증상이 발현됐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방사선 감수성에 따라 피폭 후 증상 발현까지는 개인차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에서 방사선 피폭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27일 오후. 당시 직원 2명은 방사선 피폭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28일 오후부터 손이 붓는 증상이 나타났고 방사선 비상진료센터가 있는 원자력병원을 찾아간 뒤 피폭 사고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28일 오후 직원들에게 피폭 사실을 보고받았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절차대로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 이용시설의 사고 발생 보고 규정에 따르면 방사선 작업자가 선량 한도 이상의 피폭을 받은 것이 확인됐을 경우 30분 이내에 원안위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 정해놨습니다. 그렇다면 피폭 후 증상은 왜 늦게 나타났을까? 우리 몸이 방사선에 노출되면 DNA 정보를 담고 있는 염색체의 흔적이 남습니다. 정상적인 염색체는 가운데가 잘록한 리본 모양인데 방사선에 피폭되면 모양이 다양하게 바뀝니다. DNA 가닥이 끊겨 복구되지 않으면 세포 사멸이 일어나고 복구 과정에서 변형이 되면 돌연변이가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방사선에 의한 염색체의 변화 과정은 누구나 같지만 사람에 따라 방사선 민감성이 달라 같은 선량의 방사선에 노출되더라도 증상이 뒤늦게 나타나거나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피폭 사고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공식 조사를 시작했으며 사고 이유는 물론 또 다른 위반 사항은 없었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50도) 안팎까지 기온이 크게 치솟은 뉴델리 등 인도와 달리 우리나라는 최근 고온 현상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늘까지 마치 그림처럼 쾌청했는데요. 뜨거운 공기가 유입된 인도와 달리 최근 우리나라는 상공으로 찬 공기가 자리했기 때문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온을 나타낸 지도에서 인도 주변이 온통 검붉은 색으로 달아오릅니다. 뉴델리 인근 지역 기온은 점점 올라 50도에 육박합니다. 이 지역의 고온 현상은 최근 온난화로 매년 반복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올해도 강한 일사가 지속하고 해상에서 뜨거운 바람이 유입되면서 폭염이 일찍부터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작년 초에도 굉장히 더웠고요. 인도양 쪽에서 이렇게 해수풍이 되니까 뜨거운 해수온도를 치면서 공기가 유입이 되다 보니까 더 더워진 것도 있을 것 같고, 맑으면 당연히 일사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 우리나라는 여름 시작을 앞두고 고온 현상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북서쪽 상공에서 찬공기가 남하해 한반도 상공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우리나라 하늘이 그림처럼 쾌청했고 한낮 기온도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최근 북쪽에서 남쪽으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한때 하늘이 무척 쾌청하게 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기온 상승 효과도 다소 한계가 있어서 이번 주 심한 더위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지금과 비슷한 기압 배치를 보이며 예년과 비슷한 기온이 유지되고 주말에는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드는 다음 주에는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 여름 더위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올여름도 이상기후로 인해 기습적인 폭우가 잦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서울시와 경찰, 소방당국이 집중호우로 인한 각종 재난 상황을 연출하며 실전 훈련에 나섰습니다. 차정현 기자입니다. 청계천 다리 아래로 소방대원이 줄에 매달려 내려갑니다. 한쪽에선 물에 빠진 남성을 향해 구명 튜브를 던지고 잠시 후 남성은 안전하게 구조됩니다. 올여름 집중호우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재난 상황을 대비해 서울시와 경찰, 소방당국 관련 기관이 합동훈련에 나선 겁니다. 곧 수문이 개방되어 위험하오니 청계천 밖으로 신속히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도심 곳곳에서도 대대적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영등포 재개발 현장에서는 폭우로 인해 물웅덩이에 차가 빠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등 실제 사고 같은 현장이 재현됐습니다. 서울시장도 현장에 도착해 초기 대응 상황을 보고받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 수준을 높이는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즉시 풍수의 재난안전대책본부 3단계 가동해 주십시오. 서울시는 이번 훈련 결과를 토대로 개선점을 보완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후에 더 기민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비가 내리지 않아도 대기가 불안정해 기습호우가 예상되면 비상근무를 하도록 하고 시내 CCTV도 10만여 대로 늘려 대응 속도를 높입니다. 최근 전 세계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기후재난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10월 말까지 풍수의 긴급구조 대응 본부를 가동하고 발전 배수차와 소방펌프 차량 등 장비와 가동 인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차종입니다. 요즘 제철인 마늘과 양파 같은 밭작물은 사람 손이 많이 가는 농산물인데요. 농촌 고령화로 일손 구하기가 녹록지 않아 농가 어려움이 큽니다. 마늘과 양파 주산지를 중심으로 파종에서 수확, 저장까지 척척 해내는 밭작물 스마트 기계화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밭에서 마늘 수확이 한창입니다. 줄곧 허리를 숙인 채 일일이 손으로 뽑고 흙을 털어줘야 해 작업에 힘도 들고 속도도 느립니다. 이곳에선 사람 대신 기계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트랙터에 부착된 마늘 줄기 절단기가 땅에서 10cm 높이로 균일하게 잘라냅니다. 이번엔 고무 롤러를 단 굴치기 차례. 흙과 돌덩이를 골라내고 저장백에 마늘만 담습니다. 20-30명이 하루 온종일 매달려 하던 작업을 1시간도 안 돼 뚝딱 해치웁니다. 내가 보유한 기계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작업을 함으로 해서 시간도 줄이고 금전적인 부분도 이득이 생기니까. 마늘 스마트 기계화 작업은 파종에서 수확 저장까지 모든 과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노동력이 가장 많이 드는 파종의 경우 기계화로 노동력은 98%, 생산 비용은 82%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파종, 정식, 수확 작업의 기계화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지속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실증할 계획입니다.
지역 특색에 맞는 기계화 모델을 보급하고 현장 실증에 집중한 결과 갓작물 기계화 재배 면적은 차츰 늘고 있습니다. 마늘 주산지 경남 창녕의 경우 1년 사이 기계화 재배 면적이 54%, 양파 주산지 전남 무안은 34%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마늘과 양파 기계화를 중심으로 현재 63% 수준인 밭작물 기계화율을 2026년까지 77%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드론을 이용한 장거리 배송 서비스 시행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아마존은 미 연방항공청으로부터 지상 감시자의 시야를 벗어나는 거리까지도 드론을 비행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주요 규제 장애물을 제거하고 미국 내 더 많은 지역으로 드론 배송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이번 승인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상업용 드론 운영자는 감시자가 눈으로 감시할 수 없는 곳, 즉 비가시권으로 장거리 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왔습니다. 지난 2013년 이후 드론 배송 서비스를 확대해온 아마존은 오는 2030년까지 연간 5억 건을 드론으로 배송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장거리 드론 배송이 가능해지면서 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월마트와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전기차 굴기의 대표 주자인 비아디가 주행거리 2,500km 하이브리드 신차를 출시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국가 차원의 연구 개발 지원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고대 진시황의 도읍지 시안에서 신차 출시 행사를 열었습니다. 5세대 하이브리드 기술을 탑재한 세단 2종을 선보였는데 공식 주행거리가 무려 2,100km입니다. 我们的综合续航里程更是达到创纪录的2100公里，是燃油车的3倍。 경쟁 차종인 테슬라 모델 3의 3배가 넘고 토요타 캠리와 비교하면 곱절에 달합니다. 배터리 100% 충전에 가득 주유한 뒤 실제 장거리 주행에 나선 결과 2,500km 넘게 달리기도 했습니다. 2327.7公里 2409.5公里 2547公里 서울 부산을 3번 왕복하고도 남는다는 뜻입니다. 판매 가격은 10만 위안 미만, 우리 돈으론 1,895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비아디 주가는 홍콩 증시에서 5.3%, 선전에선 8.3% 넘게 뛰었습니다. 2003년부터 충전식 배터리와 하이브리드 엔진을 결합한 듀얼 모드 기술에 올인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당국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꿈의 배터리, 전고체 상용화도 앞당길 계획입니다. 전기차 굴기 10주년을 맞아 비아디와 CATL 등 6곳에 1조 원 넘는 연구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今年下半年呢，我们是第一代固态电池就上车，我们目标在3年内全固态电池上车。 중국 전기차의 거침없는 질주를 막기 위해 EU는 반보조금 조사를 마무리 중이고 미국은 8월부터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이 오는 7월부터 항공우주, 조선 관련 부품과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등의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 통제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대변인 입장문을 통해 이번 조치가 특정 국가나 지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며 규정에 부합하는 수출은 허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주중 한국대사관 등 일부 국가 외교 채널을 통해 수출 통제 조치를 사전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8월 갈륨 게르마늄에 이어 12월엔 흑연에 대한 수출 허가제를 도입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는 광활한 영토를 개척한 광개토 대왕처럼 우주 경제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포부가 담긴 계획입니다.
2032년까지 달에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에는 화성까지 탐사선을 보내 태극기를 꽂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이 무한한 가능성에 열려있는 창공으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